압수수색 1시간 전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죄가 될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대기업의 팀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비상이 걸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곧 들이닥친다는 소문, 아니 확실한 첩보가 돕니다. 회사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소위 갑질을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때 윗선에서 은밀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 팀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싹 다 교체해. 메신저 대화 내용도 다 지우고. 당신은 직감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증거인멸이죠. 하지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내 목줄을 쥔 회사의 명령인데요. 결국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지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덮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증거를 없앤 당신, 과연 감옥에 가게 될까요? 아니면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딜레마에 빠진 직장인들에게 대법원이 내린 아주 놀랍고도 극적인 판결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한 대기업 A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사의 임원 갑과 팀장 을은 결단을 내립니다. 증거를 남겨두면 우리 다 죽는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의 PC를 통째로 바꾸고 저장된 파일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교체한 하드디스크는 어디론가 빼돌려 숨겨버렸죠.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속하고 철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찾아냈고 당연히 기소했습니다. 죄목은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증거인멸.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풀어보고 가시죠. 이 법리를 알아야 오늘 사건의 반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퀴즈 다음 중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피 묻은 옷을 태워버린 범인. 2번. 친구가 살인을 저지른 걸 알고 친구의 피 묻은 옷을 태워준 사람.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놀라셨나요? 1번 범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건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행동이라고 봐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걸 자기부재거부라고 하죠. 반면에 2번처럼 남, 즉 타인의 증거를 없애주면 그때 비로소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볼까요?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너희는 직원이잖아. 회사는 법적으로 너희와 다른 타인이야. 너희가 회사의 증거를 없앴으니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죄, 유죄다. 1심과 2심 법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했죠. 그렇게 이 직장인들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피고인들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억울한 항변을 합니다. 잠깐만요, 판사님. 회사가 처벌받으면 저도 처벌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양벌 규정 때문입니다. 하도급법 같은 법들은요, 회사가 법을 어기면 그 회사를 처벌하는 건 당연하고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한 직원, 즉 행위자도 같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앤 저 하드디스크, 저 안에는 회사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타인의 증거죠. 하지만 동시에 저 안에는 그 일을 처리한 나의 죄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게 될 바로 그 나의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피고인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 증거를 내가 없애는 건 죄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처벌받아야 합니까? 단지 그게 회사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논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증거인가, 나의 증거인가? 이 하드디스크는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쁜 짓 하려고 지운 건데 처벌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이건 나를 감옥에 보내는 증거를 내 손으로 내놓아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은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사실상 무죄 취지죠.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설령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증거를 인멸한 셈이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 너희가 없앤 증거가 회사의 증거인 건 맞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가 감옥에 갈 수 있는 너희 자신의 증거이기도 하지 않느냐. 사람이 자기 살자고 증거 없애는 걸 법이 탓할 수는 없다. 그게 비록 회사를 돕는 결과가 되었다 해도 본질은 자기 방어다.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과 개인의 구별보다 실제로 처벌의 공포 앞에 선 인간의 방어권을 더 우선시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판결을 보고 기업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데 방해가 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판결에서 우리 법이 지키고자 하는 최후의 보루를 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스스로를 단죄할 칼을 쥐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만큼은 법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인간에 대한 연민 말입니다. 물론 이 판결을 믿고 무턱대고 증거를 지워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거대한 조직의 논리 속에서 개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잡한 법, 사람의 마음으로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